야, 안녕하세요. 케빈 프렌치입니다. 제 앞에 사랑초 아이들 보이십니까? 지난 11월 달에 동영종 옵투샤 사랑초를 파종을 하고 지금 3월인데 이렇게 꽃이 이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초 아이들, 이쁜 아이들 조금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름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초 아이들 가꾸는 방법과 질병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은 2월 22일이고요.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작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사랑초를 키웠었는데, 재작년이죠? 네, 23년도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24년도 봄, 여름 전까지는 꽃을 많이 봐가지고 그때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아이들은 그때 아이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키핑장에서 나오고 새로 이제 하우스를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24년 작년 10월 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지금 자란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꽃이 많이 안 폈어요. 키핑장은 이제 연탄으로 가온을 좀 많이 해줬던 편이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기온 때문에인지 꽃이 많이 피고 많이 이제 꽃이 피는 속도가 좀 빨랐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사진 한번 보니까 꽃이 완전 다 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꽃이 피는 아이들이 조금씩 생겼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저께는 꽃이 안 폈던 아이들인데 오늘 이제 꽃이 폈고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꽃이 만개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 이름이랑 그리고 꽃 색깔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랑초 아이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앞에 보이는 아이는 이제 라즈베리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핑크 색깔로 꽃이 아주 이쁘게 피는 아이고요. 지금 보이시면은 이렇게 분홍 색깔과 노란 색깔로 이렇게 투톤이 되어 있잖아요. 옵투샤라는 게 이렇게 사랑초가 색깔이 이제 투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옵투샤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1월 달부터 꽃이 펴야 되는데, 사실 요번에 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온을 안 해서 온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꽃이 피는 속도가 좀 늦었고요. 보통은 이제 빠르면 1월 초부터 1월 중순부터 꽃을 피게 되는데, 제 아이들은 3월 초 정도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엘리자베스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로 꽃이 피고 있고요. 안쪽에는 주황 색깔로 이제 링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센 노란색도 있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는 노란 색깔로 원톤이에요. 이 아이는 투톤이고요. 노란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쿤자이트라는 아이인데, 이 색깔은 지금 영상에서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연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베이비 핑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흰 색깔 바탕에 안쪽에는 약간 진한 분홍색 그리고 노란 색깔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쿤자이트라고 이름표는 제가 써놨지만 지금 꽃이 두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초 구근을 보관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히 잘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섞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름을 찾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사랑초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올려놨었고요. 자, 이쪽에 보이는 아이는 이제 피치 주스라는 아이예요. 약간 이 꽃을 보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닥터페퍼? 닥터페퍼 음료수 아시죠? 약간 이렇게 쨍한 다홍 색깔에 안쪽에는 노란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아이는 이제 한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꽃 색깔이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보다는 조금 연한 노란 색깔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주황 색깔 링이랑 그 노란 색깔 바탕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아이는 이제 TM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약간 노란 색깔 베이스는 비슷하고요. 보통 이제 안쪽에 노란 색깔이 있는 아이들은 안쪽에 이렇게 좀 주황색, 핑크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색깔이 들어있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의 아이는 HW0709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색깔이 지금 분홍 색깔 바탕인데요. 안쪽에 꽃의 인맥이 좀 잘 보이는 아이예요. 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아이는 이제 보여드린 아이는 세리스톤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쿤자이트랑 약간 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조금 더 꽃잎에 약간 블러 처리가 좀 더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분홍 색깔 빛이 더 잘 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세리스톤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밑에 이제 로즈 글로우가 있는데, 로즈 글로우 이 아이는 약간 잎이 조금 더 얄쌍하다고 해야 되나? 세리스톤이 조금 더 잎이 좀 넙더디하고, 로즈 글로우 약간 좀 날렵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또 분홍 색깔로 해가지고 LAX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꽃이 엄청 큰 아이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꽃이 큰 것 같고 색깔도 조금 쨍해서 이 아이도 좀 많이 한 포트 안에다가 좀 대여서 좀 많이 심게 되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풍성한 꽃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는 저는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심었거든요. 지금 8호분에 4개 정도 심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화분 크기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4개나 5개 정도 심었습니다. 큰 구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밑에는 이제 어프리코 크림이라고 해서 이 아이도 이제 약간 노란 색깔로 피는 아이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드라카리스. 지금 제가 옮겨가면서 찍다 보니까 그림자가 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밑에다가 이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드라카리스라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버밀리언이라는 아이이고요. 버밀리언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왜 좋아하냐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꽃 인심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잎도 풍성하게 나오고 꽃도 되게 잘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노바 보이시나요? 옵트샤 이 종류 중에서 노바라는 이 아이들도 제가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 이게 지금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쨍한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노란 색깔도 되게 색깔이 진해가지고 약간 좀 컬러가 진달래 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MTS DRR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색깔이 되게 이쁘죠? 꽃잎에 이렇게 잎맥이 조금씩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지금 꽃을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약간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일단 오늘은 꽃 사진들이랑 종류랑 이제 컬러들을 보시고 나중에 어떤 거 키우시면 좋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는 HW201821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꽃이 조금 작아요. 마찬가지로 꽃에 이제 잎맥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바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코랄도 좋아하는데요. 색감 보이시나요? 되게 이쁘죠? MTS DRR이랑 비슷한데 약간 잎이 조금 더 얄쌍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잎 모양이 약간 로지글로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네온 아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네온이라고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좀 쨍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화려한 색깔, 좀 형광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레용도 버밀리언처럼 꽃 인심이 되게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옆에는 라일락입니다. 봄에 피는 라일락 연 보라 색깔처럼 이렇게 약간 잎이 연 보라 색깔로 되어 있고요. 저 라일락 좋아하는데 색깔 참 이쁘죠? 그 우측에는 선 디스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약간 노란 색깔에 약간 주황 색깔이 좀 섞인 아이인데, 이 아이도 좀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색감이 참 이쁘죠? 그리고 우측에는 HOBC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HW 시리즈 HW201821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처럼 꽃이 좀 작은 아이예요.
꽃이 좀 작아서 좀 수수한 매력을 뽐내는 아이들입니다. 네, 옆에 피는 애는 콤모 살몬인데 같은 아이인데 밑에 아이들은 세력이 좀 약하죠. 이 아이들은 뿌리파리 유충에 이번에 겨울 동안에 타격을 좀 입어가지고 좀 이 화분은 좀 더디게 자란 아이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로지던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게 약간 살구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을 띠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크림 퍼프. 이 아이도 크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약간 크리미한 색깔을 갖고 있죠. 약간 수수한 옵투샤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 드림. 오렌지 드림이고요. 색깔이 이런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루즈문 ZW04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엠버 네크리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주황 색깔 꽃이 되게 이쁘죠. 저는 이제 화분을 8호 화분으로 쓰기 때문에 안쪽에 4-5개만 심어도 이렇게 풍성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호 화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사랑초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8호 화분에다 좀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프링 핑크. 얘도 꽃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로즈 핀치. 이 로즈 핀치도 약간 색깔이 되게 이뻐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중간 선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부분이 되게 쨍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쨍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측엔 파이어 그로우입니다. 좀 약간 무궁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는 이제 피카보라는 아이고요. 얘는 약간 좀 원톤에 가까운데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좀 더 진한 노란 색깔로 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지금 이 아이 보시면은 약간 잎도 좀 처져 있고 꽃도 약간 꽃대가 좀 길게 늘어져 있죠. 지금 하우스에서 키우는데 겨울 동안에는 약간 좀 해가 좀 덜 들어오는 게 있어서 아이들 조금 웃자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에 옆에 가서 웃자란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제 화분 선택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흙 배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겨울 동안에 사랑초를 키우면서 어떤 식으로 물을 줘야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지금 다 힘이 없어서 꽃들이 다 이렇게 처져 있고요. 지금 잎들도 많이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초는 햇빛이 많이 필요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랑초를 키우실 때에는 보통 이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좀 짱짱하고 그렇게 이쁘게 자란 아이들은 좀 해가 많이 잘 받은 아이들이고요. 잘 드는 환경에서 키우는 거랑 조금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이쪽 앞쪽에 보이는 아이들은 보시면은 흙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제가 겨울철 동안에 아이들을 좀 저면 관수를 좀 해놓고 빼놓고 해놓고 빼놓고 했었었는데 약간 뿌리파리의 공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코랄 이 아이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고요. 어저께 뿌리파리 약을 좀 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쪽에는 아마 유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랑초에서 병해충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첫 번째는 뿌리파리. 이렇게 뿌리파리 공격을 받게 되면은 죽은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발화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딧물. 사랑초 아이들은 이제 진딧물이 잘 꼬이는 아이들인데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이제 아이들의 잎에 보면은 진딧물이 기어다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꽃도 기형으로 피게 되고요. 그래서 진딧물이랑 뿌리파리를 제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진딧물을 방지할 때에는 비카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니모일로 좀 예방을 해주고 방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님오일 같은 천연 살충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쪽 뒤쪽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뿌리파리의 공격을 좀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얘는 조금 느리게 나왔죠. 또 이렇게 느리게 나온 아이들은 좀 해가 없는 음지 쪽에서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이런 곰팡이들. 이런 곰팡이들도 잘 피는 편이에요. 통풍을 좀 중요시 해야 되는데요. 겨울철이라서 아무래도 가온을 하지 않는 하우스다 보니까 통풍에 조금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이렇게 곰팡이도 피고 흙도 이렇게 이끼가 많이 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랑초는 파종을 할 때 흙 안에다가 한 2cm 정도 묻어서 파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물을 줄 때 윗물로 주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이제 저면관수로 물을 잠깐 한두 시간 정도 물을 채워놨다가 그렇게 빼주고 그렇게 물을 줬었어요. 그렇게 주는 이유는 물을 위에서 물을 쫙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구근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위에서 물을 잘못 주게 되면 중간쯤에 있는 구근들이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뽑아가지고 흙에다 꼽아서 다시 심어주면 되는데 잘 자랄지 안 자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 구멍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싹이 나와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예 빠지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글라블라 더블 아이들이 올해는 꽃을 제대로 못 봤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 펴있는데 얘도 곧 있으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게, 꽃을 쫙 폈다가 이제 한 4월 달쯤부터 옵티샤 사랑초는 좀 지게 되거든요. 꽃이 아예 안 핀 아이들도 구근이 나올지는 저도 지금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8호화분, 9호화분 정도 쓰는데요. 이거는 지금 9호화분이에요. 9호화분을 쓰는데 지금 보통 10호화분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큰 화분은 또 사랑초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데 10호 화분들을 많이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9호 화분 기준으로 큰 구근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4알에서 5알 정도 심은데, 10호 정도면은 큰 구근으로 했을 때 한 7알, 8알 정도 심어도 풍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글라블라 더블은 원래 구근이 엄청나게 작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많이 심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뿌리파리 유충에 지금 많이 감염이 돼서 타격을 받아서 많이 안 나왔어요. 얘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나오긴 했네요.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력이 약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랑초, 옵투자 사랑초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조금 이쁜 아이들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방해충 관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저번에 찍었던 이쪽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재작년부터 옵투자 사랑초를 키운 지 이제 2년차가 되었는데,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어려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제가 펄라이트를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물이 금방 말라가지고 구근 형성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제가 통풍의 문제, 그리고 온도의 문제, 그리고 일조량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늦게 꽃을 폈고, 그리고 곰팡이도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재작년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뿌리파리 공격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지금이 3월 달인데 4월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이제 꽃이 이제 시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4월 달까지 한 달 동안의 꽃을 이쁘게 보시고 4월 말이 됐을 때에는 그때부터 물을 조금씩 말려주세요. 물을 말려주셔가지고 나중에 9월이나 10월 달에 다시 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말려주셨다가 구근을 수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놔주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또 엔딩을 하다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요번에도 또 이제 이 아이들을 제가 구근을 또 잘 캐가지고 보관을 해 놓은 다음에 파종을 하기 전에 작년처럼 한 번 더 나눔 이벤트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발전해 나가는 케빈 프렌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봐.